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간밤에 이 관세 발표가 있었던 만큼 오늘 시장에는 관세에 대한 직격탄을 맞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갈린 것 같아요. 그만큼 관세 무풍지대에 있는 업종과 종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한데 오늘 키워드 어떤 키워드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이제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모든 이제 바이오 업체, 제약 바이오 업체가 관세 무풍지대는 아닌데 특히 이제 이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관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거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무풍지대 잠깐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엔터 쪽,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갖고 나왔는데 DOU 같은 쪽이라든가 뭐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들은 이제 관세 무풍지대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관세를 직접적으로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완제품을 미국에다 수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성분으로 이게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사의 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러한 그 이슈로 해서 지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실적 부분도 이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이제 예상 실적이 매출이 1조 3,11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약 3,991억 원입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각각 매출액이 38.5%, 영업이익은 80.3%가 증가가 됐습니다. 엄청난 이제 실적이 증가죠. 그래서 실적 영향으로서 오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제5 송도 공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이 되면서 라인 증설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게 경쟁사들보다 지금 뭐 2배 좀 빠르고 생산을 전환할 수 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그 미국에 있는 그 중국의 그 경쟁사는 뭐냐면은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업체인데 우시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정책에 잠깐 이제 제한을 받고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지금 수혜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관세도 지금 피해를 덜 받고 실적도 괜찮고 또 정책으로 인해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좋고요. 그럼 모든 것들이 이제 차트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그 굉장히 강한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지금 전일 대비 7.66%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에도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좀 괜찮은 종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업황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술적 분석은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조 지표는 저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보조 지표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좀 보조 지표를 한번 띄워놓고 보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조 지표 중에서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모멘텀 지표 중에 이제 RSI라는 게 있어요. RSI라는 게 또 하나 이제 추세 지표 중에 TX라는 게 있습니다. TX가 있는데 TX가 기간 좀 기니까 이거 좀 짧게 놓고 바꾸겠습니다. 553 정도로 바꿔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53 정도. 553 정도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자 여기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보조 지표를 공부하실 때는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하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많거나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 거래 대금이 100만 원인 종목을 기술 보조 지표로 쓰면은요.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매수하고 매도함으로써 그 보조지표 값이 바뀌면서 얼마든지 보조지표에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이라든가 거래대금이 많은 종목들을 보조지표로 쓰면은 왜곡이 덜한 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많이 보셨죠? 뭐 상승 다이버전시라고 해가지고 주가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의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보조지표 TX는 올라가고 있죠. 이건 상승 다이버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두 개가 같이 겹치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은 이런 모멘텀 지표, RSI라는 모멘텀 지표랑 추세 지표, 트릭스가 똑같이 이제 방향을 가리키면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모멘텀 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다이버전시가 안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추세 지표가 상승 다이버전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RSI 기준으로 봤었을 적에 RSI는 과매도 구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이제 빠졌었을 적에 그 지금의 이 펀더멘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어라고 이제 알려주는 게 이제 RSI인데 보통 RSI가 30 이하면은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29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매도 구간에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좀 거래신 장대 한번 나왔죠. 이런 거 우리는 이제 매집봉이라고 합니다. 매집봉이라고 하고 이제 향후 이제 주가 흐름은 이 매집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손절 라인이라든가 대응 매뉴얼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오늘 이제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대응 매뉴얼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매수하고 이제 여기가 이제 손절 라인이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 부분이 손절 라인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향후 이제 오늘 이 매집봉으로 인해서 21선이 어떻게 전개돼 가는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자,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 그러니까 21선 파동이 이렇게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죠. 이렇게 횡으로 볼게요. 또 이제 뭐 이런 것도 이제 그 AB 파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거 1번에 하고 이건 2번이라고 했었을 적에 1번은 기간 조정을 거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기간 조정은 뭐냐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고 그냥 평평하게 있다가 올라가는 걸 말해요. 왜냐면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얘기는 뭐냐면 바꿔서 말했을 때 매수세가 풍부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 이거는 이제 기간 조정을 할 때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는 건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것도 강의도 하셨고. 자,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적당한 가격 조정과 적당한 기간 조정을 지금 거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적에 현재 이 오늘 매집봉이 뭘 만드냐면 21선 상승 변곡점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턴하게 올라갈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에 21선 변곡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해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승하는 주식은 상승의 길이가 길고 조정이 짧다. AB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횡으로도 그렇지만 종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승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는 거고요. 이제 하락의 파동이 이만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흐름이 괜찮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업황에 대한 그런 펀더멘탈에 대한 것들이 지금 차트에 나타나고 있죠. 실적이 최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서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은 업황이 괜찮다는 거거든요. 업황 자체가 이거 올라가고 있다는 건 지금 최대 실적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퍼포먼스가 내고 있다는 거랑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은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크게 이제 매집을 하고 있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를 하면서 가격 방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3월 30일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미리 좀 눈치를 채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매집비 한번 제가 구했는데 매집비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집비를 보여드리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제가 21선 AB 파동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1월 7일서부터 4월 2일까지 흐름인데 이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해당 종목의 매수세는 180%입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사람의 그 절대값을 만약에 100이라고 썼을 적에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은 18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수가 많고요. 특정 창구에서 약 1,79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굉장히 장이 어렵죠. 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좀 크게 뭐 손절 걱정하지 않고 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대표적인 키워드를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제약 바이오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적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커뮤니티에서 선공개됐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미리 참여하셨던 분들은 미리 알고 이 상승세에 탑승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깜짝 선물도 커뮤니티에 종종 등장하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제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좀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약간 제2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 로봇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고 기업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로봇주 어떤 키워드 또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로봇 하면은 이제 그 현대차에서 지금 미국에다가 이제 그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 요거 이제 관련해 가지고 좀 좋은 종목이 있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여담인데 그 로봇이 기업들한테는 미래 먹거리가 되는데 우리 사람한테는 일자리를 좀 뺏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뭐 주식하는 사람은 뭐 거기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갖고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중요하겠죠. 일단 클로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세계 최고 그러니까 4족 보행 로봇을 만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전략적 제휴를 했습니다. 어떤 전략적 제휴를 했냐면요.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그 만드는 로봇에다가 쉽게 말해서
AI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스턴 이 로봇이 산업 현장을 누비면서 순찰 감시, 이상 징후 감시,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데이터를 이제 백업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게끔 하는 게 클로봇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산업 현장에서는 굉장히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산업 현장이 안전한 데가만 있는 게 아니라 정유라든가 화학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유독 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사람이 일일이 돌아가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했었을 적에 이런 로봇하고 AI가 결합된 그런 사물 인터넷까지 결합된 패키지가 결합된 그런 클로봇의 기술력이 첨가가 된다면은 아마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대형으로 공장, 그러니까 대형 공장을 짓는 소규모 공장이라 대형으로 공장을 짓는 그런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업종에서는 특히 이런 그 클로봇의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클로봇이 현대자동차가 이제 클로봇한테 이제 수주를 줬죠. 약 12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줬는데 이제 금액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거는 이제 마중물 같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로봇의 기술력을 인정했다는 거죠. 대기업이. 그다음에 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클로봇이.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런 그 하드웨어에다가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 가지고 향후 이제 산업 현장에서 이제 쓰려고 이제 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도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년대 2024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하고 매출이 좀 334억 나왔지만 좀 아무래도 좀 신규 상장주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출 손실은 약 64억 정도 나왔는데 이제 올해 그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클로봇이 이런 대기업들하고 협업을 하면서 좀 퀸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게 참 올라가는 종목들이 전형적인 거죠. 자, 그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신규 상장주입니다. 신규 상장주인데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하기 위해서 영혼을 끌어다 보기 때문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좀 빠지는 건데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간중간에 이 거래량들을 보세요. 이 거래량들이 보시면은 이게 약간 이제 매집의 거래량입니다. 매집. 어쨌든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큰 돈이 들어왔는데 차트를 보실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대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 저점을 깨는지 안 깨지는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종목이 강한 차트인지 강하지 않은 차트인지 알아보는 방법이면 거래량이 딱 터지고 나서 이 저점 있죠. 저점. 여기를 딱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점 대비 얼마나 높은 곳에서 출발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집봉, 그러니까 이런 거래량이죠. 큰 돈이죠. 큰 돈. 큰 손이 딱 들어오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얼마만큼 높은 가격에서 반등하는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봤었을 적에 굉장히 여기를 훼손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 이제 3일선을 안착하면서 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근데 그와 같은 패턴이 또 반복이 되고 있죠. 자, 여기 대량 거래가 섰는데 그 저점 위에서 훼손하지 않고 또 주가가 이제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로봇은 차트로 봤었을 적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초보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면은 이런 종목 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제 이거 공식처럼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 공식처럼 외우세요. 아셨죠? 어떻게 하면은 61선이 우상향이면 돼요. 일단 업하기 괜찮은 겁니다. 61선이 우상향이라면은 그럼 21선도 그 위에서 이렇게 뭐 잠깐 내려와도 되고 수평으로 올라가도 돼요. 21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일선이에요. 3일선과 거래량인데 3일선을 빨간색으로 하면은 3일선이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야 돼요. 저점 이렇게 저점. 저 3일선이 저점 올리면서 올라가는 타입이 가장 매수세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주는 정보를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업황이 괜찮은 거예요. 61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21선이 뭐 수평이거나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 떠나지 않고 해당 종목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큰 손들이. 그다음에 3일선 저점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저가 매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클로봇이 그런 거랑 똑같죠 지금. 61선이 우상향하고 있고 21선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선이 큰 그림은 원바닥, 투바닥 이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렇게 진행이 되면서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터져줘야 돼요. 이렇게.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그 일목균형표라든가 엘리엇 파동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그거 엘리엇 파동하고 일목균형표 그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때려칩니다, 주식. 이거 못해 먹겠다고. 그런데 그냥 최고로 심플하게 해가지고 61선이 우상향이야. 그럼 업황이 괜찮은 거야. 21선이 우상향이야. 이 해당 종목에 꾸준한 매수세가 있으니까 21선이 우상향이야. 그러면은 이제 두 개가 남았습니다. 저가 매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31선이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터진 것들 이렇게 정말 추세적으로 강하게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차트가 주는 정보 그다음에 대기업가하고 협업하는 클로봇의 펀더멘탈 두 개를 봤었을 적에 지금의 그 상호 관세 정책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초토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빠지지 않고 지금 빨간불인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장에보다 강한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로봇 안에서 클로봇 짚어주셨습니다. 향후 산업 현장을 위해 굵직한 기업들이 협업을 함께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정말 좋은 흐름 보인 종목이니까요. 함께 추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다음 키워드도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잠시 동안 그 알래스카 LNG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들어간 듯 보였는데요. 사실 되게 어려운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럼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키워드 있을까요? 자, 탄소에 관한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소 포집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트럼프에 대한 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제 LNG는 이제 포기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LNG 발주는 이제 향후 5년 동안 약 450척의 발주를 예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카타르 에너지 쪽하고 이제 수주 물량을 합치면 아마 조선주라든가 기자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공매도 타격이 타겟이 되고 해서 빠지고 있지만은 기자재주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가 이제 약간 좀 가지를 쳐가지고 탄소 쪽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LNG 를 이제 그 가스를 생산하려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2억 8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스를 그 채굴하려다가 생산하려다가 완전히 이산화탄소도 같이 생산해 버리는 대기 오염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소 포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어레인이 이런 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기체 분리막을 이용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점 말씀드리면 장비가 작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소모도 작게 들어가고 설치가 쉽고 비용이 낮습니다. 이게 에어레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장점이죠. 그러면 에어레인이 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뭐 플랜트라든가 아니면은 LNG 운반선, 뭐 시초선에도 다 이제 중간중간에 피어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만들면은 가스를 액체로 만들잖아요. 액체로 만들면서 누수되면서 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배에 그다음에 또 정지할 때도 또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압축 냉각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으로 옮길 때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각 공정마다 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각 공정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공정마다 이런 탄소 포집하는 그런 장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장비를 지금 에어레인이 만들고 있어가지고 시장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당장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이제 투입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칭이 되는 거죠. 테마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이제 부각을 받고 올라가고 있고 또 정부 쪽에서도 계속 이런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에어레인이 지금 주가가 신규 상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펀더멘탈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볼까요, 한번? 자, 에어레인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차트죠. 이제 클로봇이랑 이제 비슷하죠. 자,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게 61선이 우상향이 돼요. 61선이. 그래서 업황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21선도 우상향이 돼요. 자, 해당 종목에 매수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다? 저가 매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저점 위에서 반등. 이런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저점 위에서 반등. 또 이런 매집봉이 뜨기 전에 저점 위에서 반등. 자, 이런 모습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에어레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종목은 아까 이제 클로봇을 제가 이제 가지고 왔던 그런 종목하고 같이 차트의 결이 이어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차트가 주는 정보로 받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에어레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봤었을 적에 해당 종목은 지금 오늘 매수할 만하고요. 일단은 근데 이게 크게 뭐 수급이 엄청 기관이나 외국 투자들이 막 엄청나게 막 좋아가지고 사는 종목은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외국과 기관 투자들은 이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약간 실질적으로 에어레인이 지금 뭐 LNG 그 프로젝트에 이제 참가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테마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테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접근하실 때 분명히 손절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는 항상 이 3일선이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3일선이 이거 상승평 고점이라고 하는데 3일선 올라가기 전에 상승평 고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돼야 됩니다. 예. 손절 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클로봇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하고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가 있지만 에어레인은 아직 그런 테마로만 엮였지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하시되 손절 라인을 정해주고 하셔야 된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